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 얘기해보는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요즘 이 전례 없던 초강력 태풍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태풍 이야기도 해보고 또 바다의 온도 변화와 극한 기후 현상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태풍, 제주 지역도 얼마 전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만 이 태풍의 등급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나누나요? 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 최대 풍속이 초속 17m가 넘는 열대 저기압을 모두 태풍이라고 부르는데요. 태풍 등급은 강풍 반경이랑 폭풍 반경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중, 강, 매우 강, 그리고 초강력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등급에 따라서 태풍의 힘이 다를 것 같은데 얼마나 다르나요? 네, 약한 태풍은 간판이 흔들리고 날아가는 정도고요. 중형 태풍부터는 지붕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또 강한 태풍은 기차가 탈선할 정도고요. 매우 강한 태풍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또 커다란 돌도 움직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전에는 매우 강한 태풍이 이 가장 강력한 단계였는데 요즘에는 그보다 더 강한 태풍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2020년 5월부터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초강력 등급을 추가했습니다. 아, 이 초강력 태풍은 풍속이 초속 54m 그리고 시속 194km 이상이고요. 이거는 콘크리트 건물도 붕괴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태풍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질 텐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 태풍의 규모, 강도가 어떻게 강해지고 있나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 없는 초강력 태풍의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태풍의 원래 이름은 열대 저기압입니다. 지구의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랑 동남아에서는 태풍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라 부르고 남부아시아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이 기후 변화가 이 초강력 태풍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열대 바다에서 수온이 27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열대 지방의 바다는 강한 햇볕에 금방 가열되고 주변 공기도 따뜻해지는데요. 이때 따뜻해진 수증기를 계속 빨아들이면서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으로 찬 공기가 흘러 들어가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름이 점점 커지고 소용돌이 치면서 태풍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의 온도가 증가하면서 수증기의 양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 태풍이 가진 에너지도 점차 증가해서 초강력 태풍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태풍의 빈도수도 지금 잦아진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 바다의 온도가 이 태풍의 강도, 빈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네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 2019년에서 2020년에 지구의 이 온도가 많이 높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때 인도양 쌍극 현상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도양 서부 지역의 수온은 높아지고 반대로 인도양 동부 지역의 수온은 낮아지는 현상인데요. 이 인도양 쌍극 현상 때문에 이 4도 정도의 온도 차이가 인도양 동부와 서부 사이에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3, 4도 정도 변하는 게 얼마나 큰지 와닿지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바닷물의 온도를 이 3, 4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전에는 없던 에너지의 유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인도양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들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뿐 아니라 다양한 기후재난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2020년 당시에 우리나라 그리고 주변 국가에도 재난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인도양의 이 수온 변화가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이때 강한 장마전선이 만들어지고 이동하면서 중국에서는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3달간 지속된 비 때문에 이 7천만 이상의 수재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일본 규슈 지방에서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하천도 범람하고 도로 파괴되고 인명피해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억하실 거예요. 54일 동안 비가 내려서 강남도 침수되고 뭐 1000mm가 넘게 비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이때 54일간 우리나라에서는 장마가 지속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관측 역사상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54일 장마. 정말 네네. 길었어요. 자, 이제 동아시아는 인도양과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큰 영향이 있었군요. 그럼 이제 네네. 인도양과 인접한 국가들은 또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아마 그 해에 큰 재해들이 많아서 기억나시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2019년 9월부터 호주 동부에서 이제 산불이 시작됐는데 네. 규모가 워낙 크고 또 건조한 기후와 번개 때문에 곳곳에 산불이 번지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호주의 산불 대응 능력을 넘어서는 초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이렇게 번진 것은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염 토네이도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이제 호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같은 곳에서 이 지원 인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화염 토네이도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뭔가요? 네, 이게 실제로 보면 불기둥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산불 때문에 데워진 공기가 하늘로 상승하면서 그 주변의 공기가 이제 빈자리를 채우면서 유입되고 회오리가 만들어집니다. 음. 이때 산불의 불꽃이 회오리 바람과 함께 상승하면서 높게는 이제 수백 미터까지 불꽃이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이 화염 토네이도는 풍속이 시속 200k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산불의 확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폭염과 가뭄, 그리고 화염 토네이도, 그리고 또 번개, 이렇게 겹쳐서 발생하는 일이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도양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기도 전에 호주에서는 또 우박 폭풍이 일어났거든요. 음. 이번에는 골프공만한 우박이 도시에 몰아쳐서 많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네. 당시 주택과 상가, 차량이 굉장히 많이 파손됐고요. 그래서 이 3천억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가 보험회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박 폭풍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던 산불은 여전히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박 폭풍도 기후 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양의 해수 온도 상승이 호주의 초대형 산불을 야기했죠. 음. 그리고 산불 때 발생한 연기와 먼지들이 상승해서 이것들이 뭉쳐가지고 초대형 우박의 형성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해수면 온도의 상승이 가져온 여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인도양뿐만 아니라 지구 바다 전체 온도가 올라가면 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네, 해수 온도 변화는 인간과 육상 생태계에도 피해를 주지만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이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더 많이 녹으면서 해양 산성화도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해양 생태계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바다가 병들면 지구 전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 관점에서 보면 이 태풍이 다른 재해들과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준에서도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구적인 스케일뿐 아니라 우주적인 스케일에서도 그렇고요. 또 지금 우리 몸 안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 미시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유기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행동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기후변화와 초강력 태풍에 대한 어떤 기독교적인 자세도 그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초래된 기후변화와 위기 상황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지금 세계 여러 국가들과 기구들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저는 이 문제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시민 의식이 따라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 또 자국 중심적 사고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연결된 모든 존재들을 존중하고 돌보는 청지기적 세계관과 윤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 다음 주 토요일에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